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전세 계약이든 매매 계약이든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넣고 중도금을 넣는 경우도 있고 생략하는 경우도 있고 잔금을 치름에 있어서 계약이 완료되고 잔금 납부를 하고 부동산 이전 등기를 이제 하기까지의 어떤 과정 중에서 어떤 다양한 사유들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상담 사례들을 보면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 위약금, 그리고 법정 해제, 약정 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제의 종류들도 이제 일반인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 해제의 어떤 취지, 그 법정 해제냐 약정 해제냐에 따라서 그 계약 해제로 인한 법률 효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 사유임에도 이제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달라고 이제 매수인 측에서 이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그런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운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깊이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계약 해제에 대한 전체적인 계괄들을 제가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크게 이제 계약의 해제는 법정 해제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약정 해제가 있습니다. 법정 해제는 다시 가장 우리가 이제 흔히들 하는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한 해제인데, 법정 해제는 가장 흔한 것이 아무래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이제 법정 해제 사유, 그리고 담보 책임, 사정 변경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약정 해제는 두 당사자 간의 어떤 합의로 인해서 해제를 하는 경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약금이니 이제 위약금이니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이제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565조에 따라서 매매 계약에 따른 계약금 해제니까요. 법정 해제 사유지만 이러한 또 해약금에 대한 해제 사유도 이제 우리가 실제로 업을 함에 있어서는 요 세 가지가 크게 이제 구분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법정 해제, 약정 해제, 그리고 이제 계약금,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이 계약금 해제, 여기에 대한 개념과 그 법률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 법정 해제가 있는데요. 법정 해제는 이행 지체와 이행 불능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고, 법정 해제의 효과가 여기 보시면 원상회복 의무와 동시이행의 항변권, 손해배상 청구가 있습니다.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이것이 바로 이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제 사유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법정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는 거고, 동시이행의 항변권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원상회복할 때까지는 자기의 원상회복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약정 해제가 있습니다. 약정 해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합의로 인한 이제 해제이기 때문에 가장 주요한 특징으로는 약정 해제권에 따라 약정을 할 때는 법정 해제와 달리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 주요 이유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매매 계약에 있어 해약금입니다. 이 해약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이나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요. 이 해약금 해제는 우리가 흔히들 아는 이제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교부한 계약금을 포기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해약금, 이 계약금에 대한 해제에서 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고 이때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죠. 손해배상은 오로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아까 법정해제 사유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 그때 이제 더불어서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이 원상회복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요.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위약금 성질을 갖는지 여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매매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사실 이 손해배상을 책정함에 있어서 이것을 입증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행상 우리가 계약서 특약에다가 만약에 어떠어떠한 사유로 뭐 우리가 약정한 바를 지킬 수 없다고 하면 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손해배상을 금액을 이렇게 위약금으로 좀 더 쉽게 수령할 수 있도록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기서 쟁점은 이렇게 계약 위약금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당연히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갖는지에 대한 건데요. 대법원 판례는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할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 판례에서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통상 이제 계약을 해제를 할 때 어떤 우리가 약정한 바를 위배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계약금을 이렇게 몰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위약금 쪽으로 이제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고 실제로 계약서에서 특약으로 위약금으로 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위약금 쪽으로 따로 특약을 안 했으면 채무 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 사유가 되고 그러면 이제 돌려줬던 금액을 이제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계약금에 대한 계약 해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 또한 이제 일방이 뭐 교부금을 포기를 하라든지 부배를 물려달라든지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사자가 어떤 채무 불이행이나 뭐 다른 뭐 사정 변경이나 뭐 하자가 있다든지 그런 사유가 아닌 뭐 단순 변심으로 당사자가 내가 이제 어떤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 이 금액을 포기하겠다 내지는 이제 배로 이제 상환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계약을 해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위약금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고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점이죠. 네. 실례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상담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사자의 어떤 귀책 사유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그냥 원상 회복을 하고 이제 끝내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합의 해제를 하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상대방의 책임이라고 해가지고 너는 당연히 그 계약금의 2배를 나한테 줘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뭐 변호사를 통해서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고 상대방이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계약을 그대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원상 회복 후에 손해배상으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우리가 매매 계약을 이제 계약을 해제할 때는 크게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가 있고
그리고 법정 해제는 주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원상 회복과 손해배상 청구. 약정 해제는 이제 다시 원상 회복하는 거고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이고, 우리가 보통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고, 이런 해약금으로 인한 계약 해제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의 여지가 없고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여지가 없고, 그리고 이제 교부자는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수령한 사람은 2배를 물어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손해배상 여지는 없는 거고요. 약정 해제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최대한 쉽게 우리가 이제 계약 해제와 관련된 큰 흐름들을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위에 이제 상담 전화를 통해서 또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